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무 미르치과병원 교정과에서 근무하는 새내기 팀장 윤명희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무적이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그랬으니까요.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요즘 이슈가 되었던 안철수 박사님의 희망공감 청춘 콘서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안철수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 단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함이며 제가 그러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혹시나 제 발표에 기대가 되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정 환자의 자발적인 협조도를 위한 제안입니다. 우리가 진료에 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 환자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발표한 교정 환자의 자발적인 협조도를 위한 제안으로 의료진의 노력에 환자들의 협조도를 더하여 그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무 사용을 위한 제안. 교정진료 중 가장 중요하고 환자의 협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무 사용을 위한 제안으로서 환자들의 협조도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과 구성입니다. 현존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과 그 구성에 대해서 제안함으로써 미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이 환자들과의 소통에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제작되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둔다면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그럼 교정 환자의 협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어떤 사항들일까요? 고무 사용, 가철식 장치, 근기능도, TBI, 리테이너 등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무 사용이나 TBI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절대적인 협조도가 없다면 교정 상황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협조도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고무 사용을 위한 제안입니다. 고무 사용이 비협조적인 교정 환자들의 협조도를 이끌어내어 원활한 교정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교정 환자들이 고무 사용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보통 교정과에서 근무하시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많이들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귀찮다, 보기 싫다,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죠? 특히 보기 싫다고 대답하신 환자분의 일화를 한번 들려드리면 은행에 다니시는 환자분께서 창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고객분이 조심스럽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가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양치 안 했어요? 이빨에 콩나물 꼈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당황한 환자분은 너무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까지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할 때는 보기 싫어서 저녁에만 사용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무색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쩌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 귀찮다. 이 세 가지는 환자들의 의지 부족의 하나입니다.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의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매개체나
대가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지 부족에 대한 대응을 한번 찾아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책상 위나 아니면 가방,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핸드폰 아닐까요? 요즘 사람들은 지하철, 버스, 길거리, 장소에 상관없이 핸드폰을 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하며 핸드폰 알람 소리에 잠을 깹니다. 그만큼 핸드폰이라는 것은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핸드폰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우리가 고무를 담을 수 있는 핸드폰 고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매일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걸려있는 고무를 보면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하지 않을까요? 저희 환자분 중에 핸드폰 고리를 만드신 환자분이 계십니다. 대단하시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교정이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고무를 사용하지 않아서 교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고무를 너무 잘 사용해 주셔서 상황이 너무 좋아졌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환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고무 쓰는 거를 자주 잊어버려서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 사용해 보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아서 매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게 힘든 거죠. 환자분의 이런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미르 네트워크에 환자들을 위한 고무를 담을 수 있는 핸드폰 고리 제작을 제안합니다. 그럼 환자들의 협조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의 핸드폰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명품 브랜드 핸드폰 고리, 또 하나는 볼품없는 중국산 핸드폰 고리입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명품 액세서리들입니다. 명품에도 급이 있다고 하죠. 버버리, 구찌, 루이비토, 샤넬, 에르메스. 말을 하면 할수록 명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도 두세 개 타입의 핸드폰 고리를 제작해서 협조도에 따라 차별화를 두어 등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낮은 등급의 핸드폰 고리를 가지고 있다가 협조도가 좋은 것을 판단하여 그 다음 단계의 핸드폰 고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오락이나 게임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 흔히 말하는 득템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디자인, 돈을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디자인. 하지만 절대 돈을 받고 파는 핸드폰 고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환자들의 협조도에 따라 제공되는 핸드폰 고리입니다. 명품은 아니더라도 명품의 값어치를 갖는 핸드폰 고리 제작을 제안합니다. 고무 캐리어입니다. 여기서 고무 캐리어라 하면 핸드폰 고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핸드폰 고리는 교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고무 캐리어가 아닌 작은 액세서리를 담거나 또는 작은 소지품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교정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고무 캐리어의 디자인 한번 살펴볼까요? 고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양쪽이 똑같은 고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다르거나 고무 종류가 다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가 나누어지고 두 가지 이상의 고무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가 고무 위치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스티커나 사진을 넣어 잘못된 위치로 고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평가, 다음 단계의 핸드폰 고리를 제공하기 위한 환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크게 병원 측 평가와 환자 측 평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병원 측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로 환자들의 부강 상태나 사진을 통해 고무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 측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흔히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되면 어디 불편한 데 있으셨어요? 또는 고무 잘 사용하셨어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항상 미소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자주 하는 말, 나름 잘 썼어요. 나름이라는 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모호한 의미의 나름이라는 말. 여기 나름 잘 썼어요 라고 대답하신 환자분의 대화입니다. 이를 고무 사용 100%라고 했을 때 매일매일 사용하셨어요? 아니요, 자꾸 잊어버려서요. 그럼 하루 종일 사용하셨어요? 낮에는 일해야 돼서 밤에만 했어요. 이렇게 묻다 보면 환자가 나름 잘 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훨씬 부족한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생각하기에 잘 썼다는 것은 겨우 30%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고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객관적인 평가이자 원칙 하나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평가 중 룰아웃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피노키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거짓말.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즉, 신뢰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객관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 사용시간에 대한 그래프화라는 것입니다. 매일 고무 사용하는 것을 기록하고 본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환자 중에 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장치 사용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컴퓨터로 문서화하고 그래프화를 하여 병원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몇천 명의 환자 중에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사용 기록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경고창에 yes라고 대답할 환자분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귀찮은 일을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부 필요성과 구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미르 네트워크 예부 제작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특수 목적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정과도 교정 환자들이 교정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예비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을 제안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치과 예부로는 N치과 네트워크에 금연 도움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치과 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앱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단국대학교 병원 앱입니다. 이 안에는 병원 소개, 진료 안내, 진료 일정 등 다양한 정보와 트윗, 페이스북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 그리고 환자들이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안내, 그리고 트윗이 연동되어 있어 환자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정과는 앱이 왜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 환자에 대한 리마인드와 사용시간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장치나 고무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리마인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친구들의 생일이나 부모님의 기념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달력에 기입을 한다든지 다이어리에 기록을 한다든지 또는 핸드폰에 알람 설정을 해놓기도 하죠. 그렇다면 환자들이 리마인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알람 기능, 즉 푸시 기능입니다. 리마인드를 하기 위하여 핸드폰에 푸시 기능을 설정하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푸시 기능의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 귀찮아서 그 기능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번 가장 소홀해지는 시간인 점심, 저녁 시간에 푸시 기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장치를 사용하면서 리마인드를 할 수 있고 앱과 병원 서버는 연동이 되어 있어 사용 기록을 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병원에서는 사용을 권유하는 안내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와 병원 간의 컨택이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를 예매할 때 영화, 극장, 날짜, 시간, 심지어는 좌석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화관의 사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어떤가요? 병원 특성상 진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예약을 잡을 때 환자 임의적으로 예약을 잡거나 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본 슬라이드 한번 대화 보실까요? 토요일, 송중기 환자가 토요일 3시에 예약 좀 하려고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면 좋겠죠. 티파니 간호사는 죄송합니다. 예약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몇 번 예약에 대해서 조율하다가 자신의 입장만을 피력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의 편의대로 약속을 잡아주지 않다 보면 병원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간의 소통이 아니라 병원 측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자와 병원 간의 컴플레인 또한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이피플과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컨택을 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전화상으로 말투나 억양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자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에 있어서는 문자는 전화보다는 훨씬 소통하기에 쉬운 도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마이피플을 선택했을까요? 마이피플은 카카오톡이나 왓츠앱과 같은 무료 문자와는 달리 유일하게 컴퓨터와 핸드폰을 동시에 관리할 수가 있어 환자 관리에 있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정 데스크에서는 마이피플 PC 버전이 깔려있기 때문에 데스크에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가 메시지만 남겨놓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환자와의 소통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시 전화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없고 환자 입장에서 또다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르 네트워크에서는 다음 주가 접촉하여 이렇게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모든 네트워크나 병원 등에 있어서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르 네트워크에 다니는 수십만 명의 환자분들 또한 자신들을 고객이므로 충분한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이피플이라는 매개체로 인하여 환자들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필요성 두 번째, 사용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용시간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슬라이드 같이 달력에 장치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발표했듯이 그래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쉽게 사용 기록을 하기 위하여 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앱에 포함되어야 될 카테고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회원, 회원, 사용시간에 대한 평가, 장치나 고무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시간에 대한 평가와 장치나 고무관리는 실전 그래프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비회원입니다. 비회원이 포함되어야 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르 네트워크의 홍보 목적과 굳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목적입니다. 전국에 있는 미르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의료진과 진료가를 소개함으로써 홍보를 할 수 있고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해결을 하고 상담 예약을 마이피플과 연동하여 좀 더 편안하게 병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원입니다. 회원이라 하면 병원에 내원하는 고객이므로 비회원과는 구분지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과 비회원은 계정을 따로 두어 원활하게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은 아이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이디라 하면 병원의 이니셜이나
차트본을 이용해서 해도 될 것입니다. 회원 관리의 목적은 교정관리, 실전 그래프, 예약 요청이 있습니다. 교정관리뿐만 아니라 사용시간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실전 그래프, 그리고 마이피플을 연동한 예약 요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실전 그래프. 사용시간의 평가와 장치나 공무 관리를 위한 실전 그래프. 이것은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환자가 직접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전 그래프는 환자 스스로 기록하고 결과를 봄으로써 본인이 얼마나 협조를 잘했는지, 사용시간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쁘고 재미있게 실전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환자들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르치과 병원이라고 해서 꼭 용이 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하지만 미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만든다면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치는 14시간, 고문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시간에 따라 표정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용시간에 따라서 찡그리는 표정, 또는 미안해하는 표정, 또는 환하게 웃는 표정 등 다양한 표정으로 충분한 사용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밌던지. 요즘 아이폰에 보면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 팜스토리와 같은 무언가를 키워가고 넓혀가는 게임이 유행하곤 했습니다. 이 사진 또한 온라인상에서 말을 키워가면서 말에게 명물을 주고 말과 함께 초원을 달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키워나가는 게임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앱은 미르라는 용을 키워가는 앱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몇 마리 용을 승천하느냐에 따라서 핸드폰 고리를 제공을 한다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이 게임에 참여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재미있게 환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있는 방법들로 실전 그래프를 제작하여 환자들의 협조도를 이끌어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환자와 함께하는 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죠. 성과가 있을 때는 상이 주어지고 일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우리가 채찍을 주면 줄수록 멀어지고 협조도 또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실천 그래프에서는 환자가 재미를 갖도록 온전히 당근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무료 음료수 제공이라는 당근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듯이 이 실천 그래프에서는 핸드폰이라는 당근을 제공하여 환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기 위해 거짓말로 사용시간을 조작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람들도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서 한 번 사용하던 것을 2번, 3번 이렇게 횟수라도 늘려가지 않을까요?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예배의 필요성과 구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예부 활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르 네트워크에서 제 발표를 듣고 예부 제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이긴 하지만 우리 미르 네트워크 예부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미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진로폰 진로 수준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가상의 앱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그럼 미르 네트워크 앱을 한번 시행해볼까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구분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로그인을 통하여 매번 방문할 때마다 로그인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로그인을 하면 병원 소개와 모든 과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생각했지만 교정과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과와 소통한다?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교정과 앱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크게 교정 환자의 절대적인 협조도가 필요한 장치관리, 고무사용, 근기능운동, TBI, 리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치관리입니다. 환자가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지 이름, 기능, 효과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럼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정과 앱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어떤 장치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장치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네이터네요. 바이오네이터로 하면 어린아이인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건 아마 부잣집 자녀인가 봅니다. 그럼 장치와 효과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렇게 효과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발표했을 때 장치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추시는 분께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손을 크게 드셔. 네, 선생님. 이따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4시간. 이렇게 하루 최소 사용시간에 대해서 알게 해줌으로써 자신이 장치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 그래프. 이것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했을까요? 클리어하면 나오실 줄 알았죠? 기대하셨죠? 하지만 이거는 환자가 작성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기능 훈련입니다. 근기능 훈련이 왜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많이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 방법,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실전 그래프 또한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도 다 알고 클릭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하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고무 사용입니다. 이 환자분은 어떤 고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고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볼까요? 환자분이 알 수 있도록 어느 위치로 사용할 수 하도록 하는 위치 아이콘이 있습니다. 위치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이 스마트폰의 주인인 환자분의 구강사진과 함께 고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 앱을 통해 자신의 구강사진과 고무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앱과 병원 서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내원하여 고무 위치가 바뀐 경우 즉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무 위치는 헷갈리지 않겠죠? 다음, 고무 종류 아이콘입니다.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고무가 있어서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고무를 써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환자분이 고무를 가지러 오실 때 우리가 어떤 고무 사용하세요? 라고 환자분께 여쭤보면 환자분께서는 그 있잖아요. 그 쬐깐한 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무의 종류나 또는 고무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무 종류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분은 캥거루 고무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쬐깐한 거 맞습니다. 이 또한 고무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병원의 컴퓨터로 업데이트를 시켜주어 앱을 통해 환자가 고무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무를 잘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핸드폰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고무 사용이 더 잘 될 것입니다. 부작용 아이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벌써부터 다들 궁금해하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데요. 고무 사용 불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사진으로 보여주어
고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일깨워주도록 합니다. 보이시나요? 고무를 안 썼더니 아예 안 물립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고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전 그래프 또한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TBI입니다. 항상 가르쳐주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이고 설명해도 부족하지 않은 양치질 방법에 대해 그림이나 동영상을 넣어서 완전히 터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 되는 경우 충치 발생이 된 사진들을 보여주어 양치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도록 합니다. 리테이너입니다. 리테이너를 사용하는 환자분은 교정이 종료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핸드폰 고리가 제공되는 실전 그래프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정 종료 후에도 장치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앱을 통해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푸시 기능. 앞서 발표했을 때 푸시 기능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죠? 바로 리마인드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푸시 기능을 설정하여 스스로 리마인드하면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바뀌거나 예약 문자가 누락되는 경우 체크받는 날짜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리콜 예정일을 클릭하면 본인은 내온 예정일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리콜 예정일에 내원을 못했을 경우 예약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양한 예약 요청 방법들로 교정이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치과와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앱과 병원 서버가 연동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환자 내원 이후에 고매 위치, 종류 또는 장치 등이 바뀌었을 때 자료를 즉시 업데이트를 시켜주어 환자들이 고무나 장치 사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쉽게 활용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아직도 혹시 활용을 못하시겠다는 분은 스마트폰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르 네트워크에 제안합니다. 첫째, 고무 사용을 위한 핸드폰 고리 제작. 둘째, 협조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제작. 이 두 가지는 원활한 진료, 환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치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자가 병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우리가 환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 우리 미르 네트워크가 앞장서서 환자와의 소통을 이끌어간다면 다른 네트워크나 병원 등에 있어서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중점을 두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미르 네트워크도 과거 성공과 실패를 뒤로하고 현실에 중점을 두고 환자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빛을 발하는 미르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었고 잠재되어 있던 생각을 깨울 수 있었던 그런 유익한 발표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